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비싼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삶의 질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로 꾸준히 평가받고 있어요. 유명한 시계, 세계적인 초콜릿, 그리고 알프스의 숨막히는 경관 외에도 스위스 기차는 가파른 산을 쉽게 오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에요. 하지만 스위스에서의 삶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1. 삶의 질. 스위스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삶의 질이 가장 좋은 나라 중 하나로 꾸준히 평가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스위스가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많은 나라들이 이루고자 하는 여러 요소들의 조합으로 뛰어난 인프라, 최고의 공공 서비스, 세계적 수준의 의료 시스템, 그리고 세계 최고의 교육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요. 스위스의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경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낮은 실업률과 높은 구매력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를 이상적인 거주지이자 일터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구매력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 작은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세계의 은행으로 알려져 있어요. 세계의 개인 자산의 30% 이상이 스위스 은행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맞아요. 스위스의 은행 산업은 엄청나고 은행 수가 치과의사보다 더 많을 정도예요. 스위스에는 주민 1,400명당 한 개의 은행이 있어요. 은행을 빨리 찾아야 하신다면 운이 좋으시겠네요. 하지만 치통이 있으시다면 치과의사를 찾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이 엄청난 부는 스위스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만들고 있으며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항상 상위 10위 안에 들어요. 하지만 돈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안전함, 청결함, 그리고 효율적인 대중교통도 사람들이 이곳에서의 삶을 경험하는 데 큰 역할을 해요.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 덕분에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비록 스위스가 총기 소유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요. 스위스에서의 삶은 정말로 안전, 그리고 고품질의 공공 서비스에 독특한 균형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스위스를 최고의 거주지 중 하나로 여기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은 이곳을 자신의 집으로 삼을 계획이신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2. 해변. 스위스에서 가장 유명한 행사 중 하나는 스위스 국경일로 매년 8월 첫째 날에 열려요. 이날에는 활기찬 퍼레이드, 다채로운 민속춤, 그리고 매혹적인 전통 스위스 음악 공연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스위스에는 국경일과 축제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스위스의 맑은 호수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을 편안하게 즐기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요. 복장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에요. 이러한 개방적인 태도는 외국 관광객들에게는 놀라운 일일 수 있지만 심지어 스위스의 유럽 이웃들도 이곳 사람들의 편안함에 종종 놀라곤 해요. 스위스의 사고방식은 북유럽 국가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이러한 관행이 남유럽보다 훨씬 더 쉽게 여겨지죠. 하이킹이나 야외 모험에 관해서는 스위스는 탐험할 수 있는 놀라운 풍경을 제공해요.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더 간단한 스타일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곳도 있지만 한 지역을 제외하고는요. 아펜젤에서는 이 관행이 2008년부터 금지되었어요. 그래서 알프스 하이킹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지역 규정을 잘 숙지하셔서 놀라운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제 물가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스위스에는 제네바 호수, 뇌샤텔 호수, 그리고 그리에르 호수와 같은 멋진 호수 주변에 공식적으로 지정된 해변이 여러 곳 있어요. 이곳은 여유로운 복장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완벽한 장소예요. 해변 외에도 스위스에는 보다 자연적인 접근이 장려되는 여러 웰니스 스파가 있어요. 인기 있는 장소 중 하나는 혼합 사우나로 유명한 라베이 스파예요. 이는 일부 사람들에겐 다소 이색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스위스 사람들에게는 편안함과 웰빙의 풍부한 문화의 일환으로 여겨져요. 계속하기 전에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특별한 요청이 있어요.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채널을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거래가 성사되었죠? 초콜릿 산업 스위스는 여러 가지로 유명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달콤한 명성은 초콜릿의 세계 수도로 알려진 점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유럽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명망 높은 타이틀을 얻게 되었을까요? 스위스의 개척자들이 초콜릿 제국의 기초를 놓은 19세기로 돌아가 보아요. 모든 것은 26년에 첫 번째 스위스 초콜릿 공장을 연 프랑스와 루이 카이에르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는 곧 혼자가 아니게 되었어요. 수샤르 초콜릿의 창립자인 필리프 수샤르와 토블레론의 천재장 토블레로와 같은 비전가들이 뒤를 이어 각자의 혁신적인 기술을 초콜릿 제작에 도입했어요. 하지만 아마도 가장 혁신적인 순간은 25년에 다니엘 페터가 그의 이웃 앙리 데슬레와 함께 밀크 초콜릿을 발명하면서 산업을 혁신한 때였어요. 그들은 분유를 사용하여 더 부드럽고 달콤한 초콜릿을 만들어 전 세계의 입맛을 사로잡았어요. 또 다른 주요 인물인 로돌프 린트는 27년에 그의 콘칭 공정을 통해 초콜릿의 질감을 영원히 변화시켰어요. 이 기술 덕분에 스위스 초콜릿은 독특한 부드럽고 크리미한 질감을 갖게 되어 경쟁 제품과 차별화되었어요. 오늘날 스위스 초콜릿은 고급스러운 맛뿐만 아니라 품질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으로도 유명해요. 엄격한 품질 관리와 최고의 재료 사용은 스위스 초콜릿이 금표준으로 남도록 보장해요. 그렇다면 스위스 초콜릿은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을까요? 스위스는 인상적인 양의 초콜릿을 수출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 부분은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같은 이웃 유럽 연합 국가로 향하고 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소비는 다소 감소했지만 해외에서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스위스에 가게 된다면 초콜릿을 먹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방문객들은 유명한 초콜릿 공장을 투어하고 직접 참여하는 워크숍에 참여하며 전문 상점에서 다양한 초콜릿을 시식할 수 있어요. 아이코닉한 린트와 토블레론부터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슬레와 수샤르 브랜드까지 스위스 초콜릿은 단 것을 좋아하는 누구에게나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고급 초콜릿을 원산지에서 맛보는 것은 어떨까요? 스위스는 전 세계 초콜릿 애호가들이 꼭 방문해야 할 목적지로 남아 있어요. 4.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스위스에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전반적인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나요? 듀렉스의 최근 연구는 이러한 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스위스의 뛰어난 삶의 질, 숨막히는 경치, 그리고 물론 스위스 초콜릿의 매력적인 맛은 사람들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 중 하나로 유지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기여하고 있어요. 이 연구에 따르면 스위스 사람들 중 약 3분의 1이 공공장소에서 친밀한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해요. 이는 일부에게는 다소 이색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스위스의 개인 자유와 존중에 대한 강한 강조가 이러한 개방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스위스는 유럽 전역에서 가장 철저한 개인 건강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돼요. 이러한 포괄적인 교육 접근 방식 덕분에 스위스 시민의 21% 이상이 자신의 개인 생활을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을 전 세계적으로 개인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만들어주죠. 스위스가 이렇게 독특한 이유를 좀 더 깊이 파헤쳐 보아요.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범죄율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10대 부모 비율도 가장 낮은 편이에요. 이러한 인상적인 조합은 그들의 교육 시스템이 제공하는 강력한 기반을 반영하며 사람들이 더 균형 잡힌 관계를 구축하고 다른 나라들이 직면하는 많은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스위스에는 신입생들이 종종 주목하는 매혹적인 관습이 있어요. 이를 하우스게부르트라고 하며 집에서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해요. 외부인에게는 다소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특히 알프스와 같은 농촌 및 산악 지역에선 집에서 새로운 구성원을 맞이하는 것이 꽤 일반적이에요. 이러한 관행은 널리 받아들여지며 거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요. 5. 지리와 아름다움. 스위스는 유럽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대륙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나라로
종종 여겨져요. 이 중앙 유럽 나라는 북쪽으로 독일, 동쪽으로 리히텐슈타인과 오스트리아, 남쪽으로 이탈리아, 서쪽으로 프랑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인구가 거의 1,000만 명에 달하는 스위스는 숨막히는 경치뿐만 아니라 풍부한 문화와 언어적 다양성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4개의 공식 언어를 가지고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스위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알프스 산맥의 고향이에요. 이 산맥은 그 멋진 풍경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눈으로 덮인 이 높은 봉우리들은 대부분의 해 동안 푸른 계곡, 수정처럼 맑은 호수, 그리고 매력적인 알프스 마을 위에 우뚝 서 있어요. 하지만 이 지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경치만이 아니에요. 스위스 알프스는 겨울에는 스키와 스노보드, 따뜻한 계절에는 하이킹, 등반, 그리고 산악 자전거 타기와 같은 끝없는 야외 모험의 기회를 제공해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톱니바퀴 기차, 스위스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예 중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톱니바퀴 기차인 필라투스 산에 있어요. 필라투스 반은 2089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100년이 넘은 지금도 최대 경사가 48%로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톱니바퀴 기차로서의 인상을 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가파른 걸까요? 대부분의 기차는 경사가 5%를 넘지 않아요. 필라투스 반은 알프나흐슈타트 마을에서 필라투스 쿨룸까지 거의 4.6km를 이동하며 잊을 수 없는 여행을 제공합니다. 이 오르막은 단순히 정상에 도달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30분 동안 1635m 이상 상승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알프스 초원, 가파른 암석 형성, 그리고 스위스가 자랑하는 가장 손상되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어요. 매일 이러한 경치를 경험하는 것이 어떤 기분일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이 기차가 특히 매력적인 이유는 에두아르 로허가 설계한 독특한 디자인 덕분이에요. 톱니바퀴 시스템은 기차가 이처럼 가파른 경사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 혁신은 처음 출시되었을 때 시대를 앞서갔으며 지금도 여전히 효과적이에요. 원래 증기로 운영되었던 필라투스 반은 2037년에 전기로 전환되었어요. 이제 매년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관광객과 현지인들이 이 공학적 업적과 경치 좋은 여행을 경험하기 위해 몰려들어요. 그러니 다음번에 스위스에 가신다면 필라투스 반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단순한 기차 여행이 아니라 역사, 자연, 그리고 혁신을 통한 여행이 될 거예요. 7. 기술적 경이로움. 이 작지만 영향력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댐과 가장 긴 계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연 수자원과 장엄한 호수가 풍부한 나라가 어떻게 이러한 공학적 경이로움을 이룰 수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흥미로워요. 먼저 그랑디 딕상스 댐을 살펴보면 이 댐은 높이가 285m로 지구에서 가장 높은 댐이에요. 그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댐이 기지의 대피라미드보다 더 무겁다는 사실을 알면 돼요. 이 댐은 스위스의 맑은 호수인 테호수를 가로막고 있으며 스위스는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댐 건설의 기술을 마스터했어요. 그렇다면 스위스 기록 목록의 다음은 무엇일까요? 높이와 도전을 좋아하신다면 세계에서 가장 긴 계단을 오르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스위스에는 11,674개의 계단이 있는 계단이 있어요. 이 거대한 계단은 베른주의 니젠산 경사에 위치해 있으며 유명한 니젠반 푸니쿨라 옆에 있어요. 이 푸니쿨라는 2,336m 높이까지 승객을 태우고 경사는 68%에 달해요. 상상해보세요. 이 계단을 오르는 것은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7번 이상 오르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만약 모험을 원하신다면 매년 한 번 열리는 이벤트가 여러분의 관심을 끌 수도 있어요. 그것은 니젠 계단 달리기라는 대회로 세계에서 가장 긴 계단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회예요. 현재 이 도전의 기록은 1시간 2분이에요. 여러분은 그 기록을 깰 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8. 스위스 시계. 스위스는 오랫동안 시계 제작의 우수성으로 찬사를 받아왔으며 이 기술은 나라의 정체성과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스위스 시계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품질, 정밀성, 그리고 전통에 대한 헌신이 결합되어 있으며
이는 스위스 메이드라는 상징적인 문구로 요약될 수 있어요. 이 라벨은 단순한 마케팅 슬로건이 아니라 시계가 세 가지 주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엄격한 인증이에요. 첫째, 기계는 스위스에서 생산되어야 해요. 둘째, 시계는 스위스에서 조립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모든 최종 테스트는 스위스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이러한 기준은 스위스 법률과 국제 조약에 의해 지켜지며 스위스 시계를 프랑스 와인이나 멕시코 테킬라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품과 같은 범주에 놓이게 해요. 그런데 왜 스위스가 시계의 본고장으로 알려져 있을까요? 이는 오랜 장인 정신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요. 하지만 일이 급변한 것은 2000년대에 일본과 중국이 시장에 진출하면서부터였어요. 일본은 쿼츠 시계를 도입했고 중국은 저렴한 복제품으로 시장을 잠식했어요. 갑자기 스위스의 지배력이 위협받게 되었죠. 여기서 등장한 인물이 니콜라스 하이엑이에요. 그는 2000년에 스와치를 출시하여 시계를 패셔너블한 액세서리로 재탄생시켰어요. 이 대담한 결정은 스위스 시계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밀성, 패션, 품질, 그리고 럭셔리의 글로벌 리더로 남아있어요. 시계 외에도 스위스는 문화적 다양성과 숨막히는 경치를 제공하며 이는 스위스 시계의 복잡한 기계적 구조와 유사해요. 면적이 코스타리카와 비슷한 스위스는 유럽의 문화적 풍요로움을 단 며칠 만에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목적지예요. 2023년에는 스위스 시계 산업이 기록적인 수출을 기록하며 판매액이 거의 29조 원에 이르렀어요. 이는 지정학적 긴장과 인플레이션과 같은 글로벌 도전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성과예요. 미국은 스위스 시계의 최대 시장으로 중국이 뒤를 잇고 있지만 중국 시장은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럭셔리 시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입문용 및 중급 시계는 스마트워치와 같은 패션 브랜드로부터 심한 경쟁에 직면해 있어요. 또한 2022년에 정점을 찍었던 중고 시장은 롤렉스와 태그 호이어를 포함한 중고 모델의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는 주요 시장에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분석가들은 올해 새로운 시계 판매가 50%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스위스 시계 제작자들은 지속 가능성과 혁신에 집중하고 있어요. 브랜드들은 고객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점점 더 많이 도입하고 있어요. 산업의 성공은 고급 수집가부터 중고 시계를 찾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구매자층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스위스는 럭셔리 시계의 세계에 매료되든 전통과 혁신의 독특한 조화에 매료되든 모든 것의 중심에 남아 있어요. 그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 스위스는 놀라운 문화적 및 언어적 다양성으로 두드러져요. 그렇다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독특할까요? 대부분은 스위스가 세계의 주요 언어 지역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서쪽에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있고 중앙과 북동쪽은 주로 독일어를 사용하며 남쪽에는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위치해 있어요. 이러한 언어의 혼합은 단순한 의사소통에 그치지 않고 각 지역의 전통, 축제, 그리고 요리에 깊게 얽혀 있어 스위스의 풍부한 문화적 맛을 제공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스위스는 26개의 지역, 즉 칸톤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 칸톤은 독특한 정체성과 문화를 가지고 있어 단순한 행정구역 이상이에요. 왜 칸톤이라고 불리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이 지역들은 지역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더 넓은 스위스 연방의 일원으로 남기 위해 설계되었어요. 10. 주와 마을. 이제 스위스에서 가장 중요한 4개의 칸톤인 취리히, 베른, 루체른, 그리고 우리를 살펴보아요. 먼저 취리히입니다. 스위스에서 가장 큰 칸톤인 취리히는 국가의 금융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의 허브이기도 해요. 국제은행과 다국적 기업들이 모여있는 취리히는 전 세계 비즈니스 전문가들에게 매력적인 곳이에요. 활기찬 국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취리히는 단순한 금융 성공을 넘어 다양한 문화적 보물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관 중 하나인 쿤스트하우스 취리히는 매년 수천 명의 미술 애호가를 끌어모아요. 취리히의 경제적 영향력은 부인할 수 없어요.
스위스의 은행 부문은 전 세계 자산 약 2조 원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큰 칸톤인 베른으로 넘어가 볼게요. 베른은 아래강 주변에 잘 보존된 중세 건축물로 유명해요. 이 역사적인 도시는 스위스의 정치적 중심지로 스위스 의회의 본거지이며 상업과 정부의 주요 중심지예요. 방문객들은 정부가 있는 연방과 500년 이상 똑딱거린 아이코닉한 천문 시계와 같은 유명한 랜드마크에 끌리곤 해요. 베른의 역사, 정치, 그리고 경치에 좋아하는 방문할 가치가 충분해요. 다음은 스위스 중앙에 위치한 루체른이에요. 루체른은 스위스에서 가장 그림 같은 경관을 제공하는 곳 중 하나로, 특히 스위스에서 가장 크고 경치 좋은 호수인 루체른 호수 주변이 아름다워요. 이 도시는 특히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카펠 다리로 유명해요. 이 다리와 루체른의 매력적인 구시가지, 그리고 인근 성들은 관광객들을 매료시키는 매력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스위스 교통박물관과 같은 놀라운 박물관들도 잊지 말아야 해요. 마지막으로 스위스 역사와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우리 칸톤을 살펴보아요. 우리는 전설적인 윌리엄 텔의 고향이며 스위스의 국가 영웅인 그의 이야기는 오스트리아 총독 헤르만 게슬러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 되었어요. 우리 칸톤은 알프스의 아름다운 경관으로도 유명하여 스키, 하이킹, 그리고 산악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험을 찾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또한 우리 칸톤은 스위스 시계 산업으로도 유명하여 스위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계들을 생산하고 있어요. 스위스는 4개의 중요한 칸톤 외에도 마치 동화 속에서 나온 듯한 그림 같은 마을들이 많아요. 그중 하나가 그에르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맛있는 치즈로 알려져 있어요. 프리부르주에 위치한 그이에르는 13세기 성과 매력적인 자갈길, 그리고 알프스의 멋진 경관으로 중세시대로 여러분을 데려다 줄 거예요. 역사, 미식문화, 그리고 숨막히는 경치에 좋아하는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목적지가 됩니다. 또 다른 보석인 라우터브루넨도 빼놓을 수 없어요. 깊은 계곡에 위치한 이 마을은 우뚝 솟은 절벽과 웅장한 폭포로 둘러싸여 있으며 특히 장관을 이루는 스타우바흐 폭포가 유명해요. 이곳은 융프라우 지역을 탐험하기 위한 완벽한 관문으로 웬겐, 이렌,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높은 기차역인 융프라우 요흐와 같은 상징적인 장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이제 루체른을 잊지 말아야 해요. 이 활기찬 도시는 자연, 역사, 그리고 문화를 완벽하게 조화시킨 곳으로 유명해요. 루체른 호숫가에 위치하고 산들로 둘러싸인 이곳은 카펠다리와 독특한 물탑, 그리고 아름답게 그려진 구시가지로 유명해요. 루체른은 그림 같은 광장과 역사적인 건물이 가득한 시각적인 향연을 제공하여 문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찾는 여행자들을 끌어모아요. 하지만 스위스를 여행할 계획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나라는 럭셔리 여행자부터 예산을 고려하는 모험가들까지 모든 종류의 여행자를 수용할 수 있어요. 이 비디오의 나머지 부분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의 방문 중에 놀랄만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세요. 11. 법률 스위스를 방문할 계획이거나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면 기억해야 할 몇 가지 독특한 법률이 있어요. 스위스에서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밤 10시 이후에 화장실을 플러시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이 법은 소음 수준을 낮추어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조용함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해요. 궁금하시다면 플러시를 하면 이웃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큰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다음번에 어두워진 후에 자연의 부름을 받으신다면 아침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지도 몰라요. 스위스의 조용함과 휴식에 대한 집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스위스 생활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일요일에 대한 엄격한 접근 방식이에요. 2000년에 통과된 연방노동법에 따르면 일요일은 지정된 공휴일이며 근무가 금지되어 있어요. 일부는 이것이 다소 이색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휴식과 가족 시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에요. 사업체나 개인이 일요일에 근무하려면 지역 칸톤 당국의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해요. 하지만 기다려보세요. 잔디를 깎거나 세탁물을 널어놓는 것과 같은 간단한 활동도 일요일에는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 스위스에 살거나 휴가를 가게 된다면
이 휴식의 날에 맞춰서 일을 계획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이러한 평화와 조용함에 대한 존중은 일부에게는 엄격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스위스가 조용하고 질서 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해요. 12. 군사 및 국방 스위스는 전통과 현대성이 독특하게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나라예요.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측면은 군 복무에 대한 접근 방식이에요. 모든 스위스 남성 시민은 잠재적인 군인으로 간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위스 헌법에 따르면 남성은 18살이 되면 군 복무가 의무예요. 반면 여성은 자발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요. 그런데 왜 스위스의 군사 훈련이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을까요? 그 좋은 예가 바티칸의 스위스 근위대예요. 이 부대는 500년 이상 동안 존재해온 역사적인 부대예요. 이 부대는 2000년에 교황 율리우스 2세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교황과 바티칸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 엘리트 군단은 전적으로 스위스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인원은 100명도 안 돼요. 왜 스위스일까요? 그들의 명성은 유럽 르네상스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스위스 용병들은 가장 충성스럽고 숙련된 전사로 여겨졌어요. 교황은 이탈리아의 격동기 동안 신뢰할 수 있는 보호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스위스를 이상적으로 여겼어요. 스위스 근위대는 현대 전투 전술과 무기 취급, 보안 프로토콜, 그리고 바티칸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포함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며 세계에서 가장 잘 준비된 군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어요. 이제 그들의 상징적인 유니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대담한 빨강, 파랑, 노랑의 복장은 미켈란젤로가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디자인은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 눈에 띄는 유니폼은 스위스 근위대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유산의 상징으로 여겨져요. 하지만 이 독점적인 그룹의 일원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회원들은 여러 가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먼저 남성이어야 하고 독신이어야 하며 가톨릭 신자여야 해요. 현대 전투 기술을 마스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통 무기를 사용하는 훈련도 받아야 해요. 스위스는 오랫동안 저명한 인물들이 모이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교황뿐만 아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 한 명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스위스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는 이 나라의 매혹적인 이야기에 또 다른 장을 추가해요. 스위스는 역사, 군사 전통, 그리고 과학적 브릴리언스와 깊은 연결을 가지고 있어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군사관행이나 문화 아이콘에 매료되든 스위스는 탐험할 이야기가 가득한 나라예요. 13. 여행과 비자. 이제 스위스에 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스위스의 주요 국제공항인 취리, 제네바, 그리고 바젤 헬루즈는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의 주요 도시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도착하면 스위스 철도 시스템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거예요. 효율성으로 유명한 스위스 기차는 상징적인 산 정상까지 여러분을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스위스의 공식 통화는 스위스 프랑이지만 많은 관광 지역에서는 유로도 받아요. 하지만 준비하세요.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로 꾸준히 평가받고 있어요. 가격은 높지만 여러분의 체류를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많은 도시에서 특정 날에 무료로 박물관과 갤러리에 입장할 수 있으며 하이킹, 자전거 타기 또는 스위스의 맑은 호수와 강에서 수영하는 것과 같은 수많은 야외 활동은 전혀 비용이 들지 않아요. 여행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스위스 트래블 패스가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무료는 아니지만 정해진 기간 동안 스위스의 기차, 버스, 보트에서 무제한으로 여행할 수 있어요. 여러 지역을 탐험할 계획이라면 완벽해요. 숙박 비용이 걱정이라면 호스텔, 캠프장 또는 홈쉐어링 플랫폼과 같은 예산 친화적인 옵션을 고려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스위스를 경험하면서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여행할 수 있어요. 비자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오는 경우에는 최대 90날 동안 비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오는 여행자들도 짧은 체류를 위해 비자 없이 스위스에 입국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오래 머무를 계획이라면 아마도 일이나 학업을 위해
기하의 국가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원활한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에 저희 채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